Compass Publishing. 오늘 이제 선생님들의 이러저런 공부방이나 학원, 교수소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 문제점들을 보니까 제가 여기 담당자분들하고도 이거 하기 전에 말씀 나눴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문제점이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지금 문제 사연들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발생되는 문제들 아니면 아직 그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부딪히게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리 그래서 솔루션이라고는 좀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하니까 잘 넘어가고 이런 경험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까 하고요. 혹시라도 이게 댓글 다시면서 나 이런 거 막 문제 있는데 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영어 교육 기관별 운영 문제점. 이제 공부방, 교습소, 학원 세 가지 유형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점들은 어쩌면 다 똑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을 다루기 때문에. 근데 약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즈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과 발생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부모와 발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선생님 자신의 문제점, 이렇게 세 가지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공부방, 교습소, 그 문제점들을 보면 선생님 혼자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선생님 혼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선생님 자신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죠. 여기 선생님도 한 달 쉬면 두 달 후퇴. 방학 때 좀 여행 많이 다녀서 빠진다는 애들 좀 있죠. 그래서 특강 같은 걸로 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그 어머니들이 계시는 분들 보면 저희도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주간 상담 주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로 한 두 번째인가 그럴 때 상담과 그 다음에 그 설명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6개월, 그러니까 1학기 지나고 가볍게 상담하시고 반드시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달에 전반적인 전체 상담을 또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 그 어떤 평가, 리포트를 다 보낸 다음에 거기에 제반되는 어떤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간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흔들리는 어머니들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 명이 티칭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관리, 세무처리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개인 영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의 그 감정 기복에 따라서 선생님의 그 에너지가 업, 다운 됨에 따라서 학생 수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의 개인 영향력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원이나 그런 데서 발생되는 문제는 학생, 학부모, 원장 자신의 문제는 똑같은데 강사를 쓰게 되니까 이 강사 관리가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 맘같이 하는 강사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강사분들은 그냥 그 받은 만큼 그 선에서 더 이상의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강사를 잘 뽑는 게 그 원장님의 또 영향력으로 그 학원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강사분이 이제 기간이 다 되셔서 학교를 가시게 돼서 진로가 이제 바뀌시면서 강사를 뽑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겨우겨우 마음에 드는 분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강사 문제로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할 때는 티칭도 하고 하면서 다 혼자 관리가 되는데, 이게 강사도 관리하면서 강사가 움직이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습소랑 공부방은 선생님이 엔진인데, 학원은 강사가 엔진이죠. 그래서 그 엔진을 어떻게 잘 돌리시는지 운영 관리력에 따라서 그 학원의 또 인원수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좌우되기 때문에 강사 영향력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교습소나 공부방은 규모에 따라서는 굳이 시스템이 없어도 30명 이하는 그냥 되지만 학원으로 사이즈가 있게 운영이 되실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운영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50명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방도 어쩌면 50명 이상의 학생들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작은 학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0명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50명이 넘으면 계속 인원이 또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원 느는 거를 보니까 30명까지는 그냥 돼요. 근데 30명에서 또 50명 갈 때는 약간의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50명 이상에는 반드시 시스템이 필요해요. 선생님의 개인 영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50명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명 이상이 되면 황정희 선생님 운영 관리 시스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50명 넘기고 70명까지 100명까지도 갈 수 있어요. 솔직히 공부방이나 교습소도 50명 이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경험에서 봤을 때 그 50명 이상 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 온라인 컨텐츠를 찾거나 뭔가를 찾아요. 왜? 혼자만의 티칭으로 안 된다는 걸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관리 시스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 확보 문제.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나가는 운영비가 적게 들죠. 특히 공부방은 집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들기 때문에 뭐 그냥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 대로 돼요. 근데 교습소도 학원 상가로 얻어서 하실 경우에 학원은 더욱더 그렇고 나가는 월세와 강사료 이런 게 있다 보면 수강료가 그때그때 뭐 한 달에 모두 다 짠 하고 내드시는 게 아니고 한두 달씩 막 밀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늦게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서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비비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러면 학생과의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볼게요. 아이고.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는 아이.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치면서 뭐 요거로 말 잘 듣고 숙제도 숙제 해오는 대로 잘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수업 시간에 보면은 분위기 막 흐트리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딴짓 하는 아이도 있고 책을 보기는 하나 멍하니 멍 때리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 엄마들은 학원이나 또는 뭐 공부방을 보내면 그냥 여기서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뭐 글씨 못 쓰는 것도 선생님 책임이라 그러시고 영어만 가르치면 되는데 저도 그런 사례 있거든요. 글씨 좀 잘 쓰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숙제 아니면은 시간 맞춰서 잘 오게 하는 거는 어쩌면 어머니가 그렇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꼭 늦게 오거나 뭐 빠지거나 이런 것도 선생님 책임이고 모든 걸 다 선생님 책임으로 돌리는 학부모님들 되게 많아요. 그죠? 미리 선생님. 학생과의 문제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특히 컴퓨터, 핸드폰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업을 하고 숙제도 잘해오고 하기는 하는데 테스트를 보거나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약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책을 안 봐서. 그러니까 저희도 요번에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는 그 아이들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요번에 테스트 결과도 보면 책을 읽는 아이하고 안 읽는 아이하고 현저하게 두드러져요. 단답식으로 뭔가를 암기해서 시험을 보고 하는 거는
그냥 바로 암기해서 보면 되니까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이런 거에 보면 아이들이 뭐 주제 파악 능력이라든지 논리 추론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너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학교 성적은 잘 안 나오는데 점수가 잘 나온 아이들 보면 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영어를 가르치시지만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 중2까지는 학원이나 공부방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3부터는 성적이 안 나와요. 해도. 왜냐하면 이 문해력이 안 되는 친구들, 사고력이 안 되면 다 떨어져요. 특히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하긴 하는데 마음처럼 성적이 잘 안 오르게 되죠. 그래서 책을 반드시 읽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웅진 컴퍼스에서 만드신 그 다독 프로그램을 리딩 오션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영어는 그 기본이고 한국어로 된 한글 그 책도 많이 보라고 항상 상담할 때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멀리 내다볼 때 반드시 책 안 읽은 친구들을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선생님들도 할 때 좀 하시고 재미가 없어서 공부방에 오기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진희 선생님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례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시키기를 원하셔서 너무 그쪽에만 하면 아이들은 또 재미없어서 그만둔다고 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과제를 해오지 않는 아이, 그 다음에 학습 부진 아이, 공부방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혼자만 그냥 떠들면 되는데 옆에 아이들까지 공부 못하게 방해하는 아이들.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도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에게 지금 달러가 공유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학원에서 쓰고 있는 공부방 때부터 쓰고 있는 달러인데 포인트도 줘보고 뭐를 해도 달러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할 때는 포인트로 마이너스를 주고 잘했을 때는 1달러, 3달러, 5달러짜리로 아이들을 격려를 하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부진 아이들, 네,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담 고민 사례를 직접 카페에 보내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 대답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그룹에서 레벨이 갈수록 처지는 아이 어떻게 케어하는지 몇 개월마다 레벨링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공식적인 시험을 통해 레벨을 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에서도 선생님이 그냥 대충 레벨이 된 것 같아서 막 올리고 이러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공부방이든 교습소든 학원이든 3개월에 한 번씩 테스팅을 하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뭔가의 그 레벨 테스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다독 프로그램은 그걸 다 해서 뭐 80점 이상 되면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리딩 레벨 테스트는 가능하고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레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요즘엔 출판사들에서 그 책을 만드시면서 테스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업로드 시켜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해서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포인트랑 달러가 다른가요? 했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말 그대로 점수죠. 1점, 2점 이렇게 주시는 거고요. 정용화 선생님. 달러는 돈처럼 예쁘게 만든 1달러, 3달러, 5달러짜리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공유 드렸는데 제가 이 고민 사례를 보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리려고 지금 1달러, 3달러, 5달러짜리 공유해드리니까 거기 톡톡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에 맞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레벨링 테스트는 3개월에 한 번씩 네, 하시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보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갈수록 처지는 이게 클래스로 뭐 그룹으로 수업했을 때 4-5명이 똑같은 그룹 레벨로 시작했는데 보면 항상 가다 보면 한두 명씩 처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별도로 보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계속 처지다가 나중에는 재미없어서 그만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보시면 3개월 정도 되면 조금 처지는 게 보여요. 그럴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뭐 잘하고 있는데 칭찬을 먼저 하시고, 또 요즘 어머니들은 무턱대고 뭐 못하고 뭐 이러면 또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 뭐 성격적인 칭찬을 한다든지 성실하다고 칭찬을 하시든지 칭찬할 거리가 있으신 거를 먼저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잘하고는 있지만 요즘 배우는 게 약간 처지는 듯 해서 한 번 더 보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뭐 3번 오면 3번 오고 있는데 한 번 더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돈을 안 받으시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드리면 한 2개월 이 정도 하면 웬만한 아이들도 금방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넣으면 되게 고마워하시고 아이도 같은 또 레벨 아이들하고 비슷해지니까 더 재밌게 수업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네, 처지는 아이가 케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를 줘도 숙제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 이거는 그냥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러기 때문에 벌르고요. 달러를 주면 아이들이 잘 해와요. 그리고 그래도 안 해오면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업 끝나고 남긴다 그러면 다 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는 게 싫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몇 번 그렇게 뭐 달러도 주고 했는데도 숙제를 안 해오면 전화를 드려서 이 친구가 왜 집에서 숙제가 안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집에서 어머니가 숙제를 하도록 지도를 하신다면 보내드리고 안 그러면 남겨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스케줄을 잡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예, 아이들의 그 숙제 해오는 게 좀 달라지고 수업 분위기 흐리고 말 안 듣고 계속 떠드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그냥 너 뭐 경고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칠판에다가 이름을 적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떠드는 아이들 이름 적잖아요. 그러니까 유독이 그 그룹만 좀 부산하고 막 산만한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오자마자 아이들 이름을 먼저 쭉 적어요. 칠판에. 그런 다음에 너 지금 딴짓했어?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수를 막 적어요. 이름 옆에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또 컨트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랑 말하는 거랑 그렇게 칠판에다 이름 적는 거랑 다르거든요. 한번 칠판에 이름 적으시고 네, 떠드는 아이 뭐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를 줄 때 제가 지난 세미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10점일 때는 옐로우 카드를 하나 줘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도 10점이 옐로우 카드 2개. 2개 받으면 그 다음에는 레드 카드로 탭 1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들 이거 댓글 올려주실 때 막 길게 올려주시면 제가 다 못 읽어요. 짧게 이게 지금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게 이렇게 주시면 네, 제가 조금 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관리가 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네, 솔루션은 포인트는 잘못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했을 때는 달러로. 왜냐하면 그걸 돈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모아서 3, 4개월에 한 번씩 마켓데이를 하니까 그걸 되게 소중히 여기고 또 가끔 아까 여기 봤을 때 잃어버리는 아이들 있어. 마켓데이도 해봤는데 좀 더 새로운 거, 네, 선물 주는 것도 괜찮은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뭐 10달러 30달러 모았을 때는 뭐를 주고
네, 아이들이 또 문상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뭐 50달러 모았을 때 뭐 문상 5,000원 준다든지, 네, 그런 거를 선생님이 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거의 마켓데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켓데이의 상품에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마켓데이 때 그냥 아이들이 학용품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용품 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참 스피너 막 유행할 때 스피너,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저는 전체 문자를 드리면서 언제 마켓데이를 하는데 그냥 가로치고 1만원, 만원 이하의 후원은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막 10,000원 이상 되는 것도 막 보내세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뭐 AI 이런 것도 보내신 분 계세요. 아빠가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뭐 50달러에 팔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품을 다양화하면, 그리고 떡볶이랑 이런 것도 좀 파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콜팝 같은 거,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보충 시간 아까 활용해서 아이들, 처지는 아이들은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과제는 적정하게 과제를 주는데 만약에 숙제를 안 해올 때는 남겨서, 계속 안 해오고 하면, 남겨서 하면 아이들이 꼭 해오더라고요. 자기 혼자 남는 게 싫어가지고. 자, 안 해오면 퇴원이 답일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제를 안 해오고 수업 태도 안 좋고 그럼 당연히 결과물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뭐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러면 왜 보내지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퇴원 조치를 안 해도 나중에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여기 제가 지금 보면 여기 리포트 말고 여기 입회원서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입회원서에 보면 여기 회원 준수 사항에 있어요. 과제물 꼭 해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소한 수업시간 5분 전에 옵니다. 뭐 수업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확인란에다가 사인하게 하시고, 이런 거를 잘 지키지 않을 때는 뭐 퇴원 조치합니다. 이런 거를 반드시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적절한 그 룰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까지면은 되게 큰 그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거의 날라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제 안 해오고 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잘했을 때는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 강퇴를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그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조금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학부모 상담으로 문제 해결. 아까도 보면 맞춤 1:1 복중학습은 처지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학생이, 저도 보면 요즘에 학생들이 좀 그런 아이들이 간간히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사소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격하게 반응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아니면은 책상 밑에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근데 한두 번이 그런 게 아니고 몇 번을,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 친구한테도 막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이러는 말을 하니까 이게 다른 애들한테 너무 영향이 가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약간 좀 문제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 다니게 하는 거는 이 학생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겠다고 다른 아이들 입에서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담 치료 중이셨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예전에 뭐 이렇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충격으로 약간 뭐 다른 아이가 나한테 어떻게 한다 막 이런 피해 보상 그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근데 계속 그러면 힘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이랑 다시 와서 사과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 그러고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아직은 문제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엄마랑 상담을 진솔하게 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또 그 아이가 너무 걱정되니까 그래서 걱정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잘 풀어서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리포트는 아까 3개월에 한 번씩 아이들 테스트하고 나가는 리포트 폼인데 지금 여기서도 플레이스먼트 테스트하고 그 리포트 폼을 만들어서 아마 카페에 공유할 예정이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라이팅 리포트예요. 그래서 약간 제한이 있어서 굳이 공유를 원하시면 제가 공유를 드리기는 하는데 라이팅 리포트라서 저희는 라이팅 리포트 하나, 스피킹 리포트 하나, 전반적인 스탠다드 잉글리시 관련한 그런 리포트 하나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가거든요. 네, 아까 그 학년은 3학년 친구였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자, 그 다음 아까 입회원서, 선생님이 입회원서 만드시고 그 원의 공부방이나 교수자 학원에 룰을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붙여놓고 거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예전에도 한번 그 학생 관리 파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을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 파일, 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여기서 보면 포인트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숙제 안 해왔을 때. 그 마이너스 쌓이면 마이너스 시점에 옐로우 카드 네 하나 드린다고 네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관리 파일 문의가 자꾸 있으신데 패스너라고 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화스너 파일 이렇게 쳐야 나오거든요. 요 파일 구매를 원하신다면 검색에 화스너 파일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말을 오늘 가져왔는데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일단 그를 격려해야 된다. 그게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래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한 말인데 교육이라는 말은 educate라는 말은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educate 그 어원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학생들의 그 행동, 결과적인 행동을 가지고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안에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좀 깊게 들여다보시고 칭찬을 하면서 격려하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pass Publishing.